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한 이슈 김전입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댓글도 잊지 않으셨죠? 오늘 출근길 너무 추웠습니다. 이제는 겨울 옷을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금요일인 만큼 10월 23일 데일리한 이슈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스케줄을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국내 사전 예약 실시 첫날입니다. 정식 출시는 10월 30일이고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11월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주변에서도 예약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내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기존 월 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 총량제가 폐지가 되고요.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 승인과 사후 신고 제도도 함께 폐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를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와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S1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NK물산의 거래정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NK물산은 감자 및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거래정지 예정이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9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36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의 사저세가 두드러졌지만 이후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다음은 오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조 원을 육박하는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에서는 베트남의 한 기업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9,019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두산중공업은 삼성물산과 함께 베트남의 6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서도 5,120억 원 규모와 1조 6,487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SM입니다. SM엔터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SM 소속 가수의 갑질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수는 아이린으로 밝혀졌는데요. 본인의 SNS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 소식에 4%가량 급락했지만 오늘은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침묵이나 시인이 아니라 사과를 통해서 논란을 발빠르게 대처한 점이 주요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스맥입니다. 스맥이 의료용 로보틱 카우치와 마스크 생산 자동화 설비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주식놀이터 채널에서 이 각종 박람회에 참여해서 상장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왔는지 리포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코엑스에서 개최됐던 의료기기 전시회였던 키메스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키메스가 열리는데요. 스맥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이 키메스에 참가해서 의료기기인 의료용 로보틱 카우치와 마스크 생산 자동화 설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로봇 카우치 제품은 암 치료용으로 개발된 치료기로 환자의 암세포 부위를 양성자 빔의 최적 위치로 이송해주는 보조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 자동화 설비는 모든 과정의 자동화가 가능한데요. 한 라인당 1분을 기준으로 최대 80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고요. 높은 생산성을 비롯해서 모듈 형태로 설비를 구성해서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스맥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장비들을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이면서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누리텔레콤입니다. 이 누리텔레콤이 창원 SG에너지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이 추진을 하고 있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2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소비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서 SK건설은 SKCNC와 SKT&D 그리고 누리텔레콤,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누리텔레콤이 선정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오늘 7,000원대 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메디톡스입니다. 이 메디톡스 이슈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보톡스 분쟁의 급락세를 보이고 어제는 15만 원대인 최저가를 찍었던 메디톡스가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메디톡스의 주력 보툴리늄 톡신인 메디톡스의 제조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미 지난 6월에도 불법 원액을 메디톡신 제조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 제품의 판매 정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는 등 이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해외 수출을 위해서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자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미국의 렘데시비르 정식 승인, 관련주 폭등입니다. 네, 오늘 증시기상도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죠. 이 데일리 핫 이슈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에 있지만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크게 되고 주목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달 초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환자의 회복 기간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일 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고 회복을 하기도 했었죠. WHO 연구 결과에서는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요. 미국 정부에서는 렘데시비르를 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이상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바로 맥스로텍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네요. 네, 맥스로텍의 관계사 성운 파마코피아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사 덕분에 맥스로텍이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성운 파마코피아는 지난 4월에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키미아 파마로부터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상용화 기술 개발과 이전을 의뢰받고 지난 9월에 기술 이전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급등세를 보인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이 파미셀은 최근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어제 16,1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이후에 오늘 갭상승하면서 18,750원의 시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에 25% 넘게 상승하면서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파미셀은 렘데시비르의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진단용 및 의학용 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그동안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해 1월에는 8,000원대였던 주가가 26,000원의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 신풍제약은 렘데시비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치료 효과가 유사하다고 알려진 항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생산하고 있어서 장중에 최고 6%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진원생명과학은 장중에 13%, 에이프로젠 제약은 최고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단순하게 제약바이오주들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렘데시비르 승인 소식에 여행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항상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여행주들이 함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으로 여행객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노랑풍선과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 소폭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정말 백신 소식 하나에 전 세계가 울고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도 증시기상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백신 개발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백신의 유통과 저장인 만큼 종목들을 연계해서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